1972년 최초의 정상회담 이후 18년간 통일협상을 전개한 남북 예멘. 합의에 의한 새로운 통일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평도 받았지만 결국 무력 통일로 재통일을 이루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과정으로 이루어낸 통일이었지만 그 과정이 무색하게 왜 무력으로 재통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예멘 통일 이야기 마지막 편. 예멘 통일의 문제점과 시사점. 지금 시작합니다. 통일에 있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유진영의 북예멘은 서독, 남베트남, 남한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주요 가치로 삼았는데 남예멘의 경우에는 북베트남, 북한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를 주요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통일에 있어 서로 다른 가치관의 대립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예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예멘도 통일에 대한 기대는 정말 컸습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만성적인 저발전이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하에 선통일 후 조정이란 명제를 가지고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달라도 너무 달랐던 두 체제의 공고화된 이데올로기 대립을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전과 가치가 없었던 예멘의 통일 과정을 보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던 한국 전쟁을 겪고 오랜 분단으로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러한 대립을 치유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민족 정체성에 기반한 제3의 비전과 가치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나라라는 제3의 비전은 양체제의 모순과 이질화를 모두 녹여내는 용광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통일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예멘은 이러한 비전과 가치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에 작은 갈등에도 다시 분단과 내전으로 치달았던 것 아닐까요? 우리 민족 고유의 가치 중에 남북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바로 홍익인간 이념일 텐데요. 민족의 정체성과 새로운 국가 건설의 비전을 찾자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프레임워크는 지금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단국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질성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활 양식의 차이인데요.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 제도와 개인주의 활동이 익숙한 반면 공산주의에서는 집단주의 생활 양식과 조직에 익숙합니다. 남북 예멘의 경우 자본주의였던 북예멘이 공산주의였던 남예멘을 경제력과 인구 면에서 압도하면서 사실상 흡수 통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흡수 통일을 하다 보니 정치 파벌, 부족 간의 분열, 그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월한 쪽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반대쪽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서독의 경우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갈등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 통합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살펴볼까요? 한반도의 경우 오랜 분단과 그에 따른 이질성 심화, 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선 양체제의 모순을 넘어선 세계에 유례없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필요하고 내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이란 국민 개개인과 민족 전체의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이 주체적으로 통일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예멘의 경우 정치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통일을 풀어가다 보니 국민들은 통일 과정에서 소외당해 왔습니다. 특히 북예멘의 경우에는 부족 세력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주공화국 이념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가담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양국 정치인들 간의 협상과 타협으로 이루어진 통일은 이해관계와 반목으로 쉽게 분열되고 내전으로 치닫게 되었는데요. 한반도의 경우 남북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비전으로 범국민적인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을 통일 논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통일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만을 기대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동서독의 경우 동독인들이 서독 수준의 경제적 풍요와 자유의 신장을 기대하며 통일을 이루었고, 예멘의 경우 남예멘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국경지대에서 새로 발견된 원유를 보며 북예멘과 공동 개발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기대를 품고 통일을 추진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일부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보면 통일 한국이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의 부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통일 과정에 드는 비용은 최대 6천억 달러, 한화 약 6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부의 편중에 따른 사회 갈등 등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상상 초월입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세에 대한 위헌 소송 제기 등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는다면 통일에 대한 환상은 잠시일 뿐 경제적 고통은 오래도록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또한 경제적 이익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통일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꿈꾸었던 이상 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앞에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되겠다는 비전과 청사진을 바탕으로 함께 회생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토양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멘의 통일 과정을 통해 한반도가 실현해야 할 통일된 나라의 청사진을 그려보았습니다. 남북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가치 홍익인간 이념으로 양국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통일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꿈꿔온 이상 국가를 세계 앞에 당당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